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청주 간첩단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활동을, 노동특보단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지금 4명 중에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가면서 그 요지를 언론에다가 배포를 했다. 이런 또 의심을 사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왜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공개했을까? 이것도 이제 의문이 있었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역시 한 20년간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로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사실 뭐 국가정보원이 이제 간첩 혐의 수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로 넘기는데 그 마지막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질질 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건을 공개했다. 뭐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제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 21일,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속기간이 20일이었는데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끝나면 이제 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청주란 말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왜 청주 간첩단이냐, 지역이 청주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언론,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은 언론 기준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첩 혐의의 성격 또는 뭐 출신 이런 걸 따지면 사실은 특보 간첩단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서 간첩 활동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력형 비리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왜 권력형 비리냐면, 권력형 비리라는 게 별게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범죄를 수사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 권력을 이용해서, 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말년에 도달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억압해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언론 여기저기에 보도된 것을 보면 뭐 USB를 자택에서 압수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그 외화 2만 달러를 수수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다,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에서도 뭐 그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사진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 포섭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60명이 넘는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했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한 2번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 특보 그 신청서 보면요, 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경력을, 또 정치활동 뭐 이런 거, 학력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추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보단장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자, 과연 이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특보단장은 현역 의원 3명이었는데 이 현역 의원 3명은 노동특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추천인이 추천하니까 도장만 찍었는가? 그 다음에 노동특보 단장,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거거든요. 전체 단장은 현역 의원 3명인데 노동특보 단장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는 것인가? 그리고 더 올라가면 문재인 후보는 얼마나 아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조사돼서 청와대 관계자 내지는 때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제대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 것인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주지검 형사 3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잘 아시지만 청주지검에 뭐 지검장 있고 차장검사 있고 그다음에 형사
3부 있고 뭐 이렇습니다. 형사 3부에서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형사 3부에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6명이 있고요. 여기에 형사 3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형사부니까 공안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검에다가 최근에 공안검사 1명 정도를 보강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검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관내, 그러니까 대검에 있는 뭐 공안팀, 공공수사부 검사, 거기에 뭐 대검 연구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 관내니까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를 1명 정도를 좀 파견해달라. 자기네들은 형사부니까 그러니까 공안 수사를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파견해달라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검의 얘기는 서울에 여력이 없다. 서울에 왜 여력이 없을까요? 대검에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있는데 1명 정도를 그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3월? 글쎄 6개월하고 뭐 거의 7개월 가까이 남아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걱정하나요? 공안사범은 그 임박해서 뭐 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뭐 기껏해야 30일간 수사하는 건데 거기에 1명 정도를 파견 못한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깊이 검찰이 파고들었을 경우 매우 불편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대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대목이 지금 계속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또 참 묘합니다. 세상 일이 참 묘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청주지검의 차장검사가 송강검사입니다. 송강검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또 공안통입니다. 마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사를 지휘해야 되겠죠. 차장검사가.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2011년에 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걸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김모 씨 등 한 5명이 1990년대 초반에 북한 대남 공작 쪽 여기에 포섭이 돼서 왕재산이라는 왕재산 경음악단 이런 거 있죠, 북한에. 그 왕재산이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20년 동안 간첩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수사해서 넘긴 검사입니다. 송강 검사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형사 3부 검사들을 지휘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안 검사 역할을 계속 했었고요. 요 직전에는 수원지검 2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6월 달에 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그 대대적인 인사 때문에 청주지검으로 수원지검 2차장 하다가 청주지검 차장으로 내려가면 좌천입니다. 재경지검에서 청주로 내려가면 왜 좌천이 됐느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 사건을 담당했다가 좌천이 된 겁니다. 좌천이 돼서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이 특보 간첩단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수사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사해 보려고 대검에다가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이 낌새를 챘는지 어땠는지 파견 검사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왜 드루킴 특검, 그 다음에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탈원전, 그러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때 수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대검에서 줄곧 이 사건을 수사에 진척이 없도록 외압을 가했고요.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검 검사 구성부터
법무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허위범 특검이 법무부에서 또는 그러니까 법무부에다 요청을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검사들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좀 파견해달라 얘기하니까 법무부에서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찰하고 검찰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포렌식 장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우리도 바빠. 이래서 안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렌식 장비도 그냥 얼렁뚱땅 했고, 그 다음에 검사들도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그냥 여력 있는 검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검사들과 함께 허위범 특검이 밤을 새워가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을 다뤄서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여권으로부터는 대단히 충격이었던 모양인데 바로 그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나 아니면 드루킹 수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이것처럼 지금 초반부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검사 한 명도 파견이 안 된다. 그래놓고 형사3부에 이 사건이 형사3부가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청주지검에 공안부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하튼 자, 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송강 차장검사 한 사람이라도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휘 아래 형사3부가 정말 이 특보간첩단 사건이 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섭 대상이 60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여권 관계자, 지금 현재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포섭이 됐는지,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 그 성공 여부는 둘째치고 그래서 어디까지 손을 뻗쳐서 포섭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사기간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30일 동안 연장해서 3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속기간이 10일이고 그 다음에 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니까 30일 정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30일 정도를 아주 강력하게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 또 하나는 자 이게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입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그러면 여기에 충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물론 청주에 있으니까 충북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근데 서울에는 없겠는가? 그럼 충남에는 없겠는가? 전남, 뭐 경상도 이런 데는 없겠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왜 이게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일까?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또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는 없는가? 그 부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구속기간이 30일이니까 그러면 뭐 8월 21일부터 시작하면 9월 21일 정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결말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 결말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권력형 수사가 될 수 있다. 권력형 수사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 그 얘기 했더군요.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도 그걸 수사하는데 권력이 동원돼서 총체적으로 수사에 압박을 가해서 못하게 한다면 그 또한 권력형 비리다.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될 가능성 벌써부터 대검이 파견검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